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성 이렇게 붙으니까 사실은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미 좀 짐작이 되실까요? 네. 네. 그리고 또 글쎄요, 저를 보면서 아니요 이런 또 눈빛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행복한 부부, 일단 저희가 부부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부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맞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꼭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춰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소통, 공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것이 이솝 우화일까요? 햇님과 바람이라는 이솝 우화 아실까요? 네. 지나가는 이렇게 나그네가 있었는데 내기를 한 거죠.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해서 누가 먼저 저 나그네 옷을 벗기느냐 내기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누가 이겼을까요? 햇님이 이겼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람은 자기의 힘을 굉장히 과시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의 바람을 불어도 그 나그네가 끄떡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구나. 바람을 더 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바람을 있는 힘껏 불어서 결국은 그 나그네가 옷깃을 더욱 여미고 옷을 벗기는커녕 더 꽁꽁 자기를 싸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햇님은 반대로 굉장히 자기의 그 어떤 가진 그 달란트,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쓰지 않았지만 나그네가 오늘 같은 이제 날씨였다면 이렇게 옷을 저절로 벗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던 동화입니다. 우리가 햇님과 달님이 아니죠. 햇님과 바람이라는 그 동화 안에서 사실은 뭔가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동화책을 그냥 동화책이라고만 읽었다면 요즘은 그 동화책이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문득 햇님과 바람이라는 동화책을 보면서 부부 관계에서도 햇님과 같은 관계가 되느냐, 바람과 같은 관계가 되느냐, 물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햇님과 바람이 비슷하게 이제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는 어떨 때는 햇님이 더 오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바람의 힘이 더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동화로 시작하는 아주 쉽게 접근하는 부부의 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나올 때 배웅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제가 들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조금 변한 것이 있다면 저희 부부가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나갈 때, 들어올 때 서로 이렇게 굳이 현관 앞에 가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한다던가 또는 잘 다녀왔냐고 맞아주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서로 바쁘고 그리고 저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쁜 일이시잖아요.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장갑 낀 채로 현관으로 나가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부엌에서 인사하는 거죠. 잘 다녀오라고. 내 맘 알지?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걸 좀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나가고 들어올 때 잘 다녀오라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었고요. 어제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제 이제 차를 타고 대천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눈 위에 이렇게 붕대를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차문을 열다가 너무 급한 마음에 이렇게 꽝 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눈썹이 거기에 딱 이제 부딪히면서 아주 피가 굉장히 많이 흘렀다.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는 연락을 안 한 거죠. 어차피 뭐 스스로 해결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아, 역시 잘 다녀오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나올 때도 역시 남편이 오늘 회사를 못 나갔으니까 같이 서로 인사하고 붕대를 이렇게 맨 상태로 서로 인사하면서 아, 서로 눈을 마주치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끼리, 부부니까 우리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거니까 그냥 오늘 바쁜 나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냥 다녀와요 라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눈을 좀 마주치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그것으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실까요? 주로 제가 이 행복 전도사처럼 아마 지난 강의에서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행복을 많이 말한다는 건 아마 제가 행복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 이 행복이 사실은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실까요? 제가 이사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저희 동네를 이렇게 저 이미지처럼 남편과 이렇게 동네를 구경했습니다. 이 동네 어디가 맛집이고 이 동네 세탁소가 어디가 더 인기가 많은 곳인지 그리고 이 동네 줄 서는 어떤 음식점을 바라보면 아, 다음에 저 집에서 먹어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동네를 이렇게 다니기도 하죠. 뭐 동네 공원에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뭐 순댓국도 한 그릇 먹고 또 이렇게 뭐 아이스 커피 한 잔 정도 들고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서 행복을 느끼실까?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수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를까요? 오래 사는, 네, 일본.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매일매일 외출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사람, 뭐 전화를 한다던가 또는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신체 활력도가 좋을까? 어떨까요? 매일매일 외출을 하시는 쪽, 또 어떨까요? 만남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가장 좋은 곳은 역시 만나면서 외출. 그렇죠. 외출을 매일 하면서 관계 속에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체 활력도가 좋았다. 너무 느껴지죠. 자, 그런데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신체 활력도가. 외출하는 보다는,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교류하고 있는 쪽이 더 신체 활력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매일 외출을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못 하실 때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 시니어분들께서 뭐 이발소를 예를 들어 가신다. 저희 이제 아버님도 보니까 항상 이렇게 미장원보다는 이발소, 그래서 단골 이발소에 거의 한 3, 40년을 계속 다니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시면 나의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발사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손님들의 얘기도 들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뉴스 보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나오면 이제 이렇게 편하게 또 한마디씩, 네, 훈수도 두시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외출도 하고 교류도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저희 아랫집에 두 분이 어른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 저희 집이 조금 굉장히 저희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아래 위층은 그렇게 친하기가 어려운 관계죠. 그런데 저희 아랫집은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가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항상 시장 바구니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왜 밖에 달린 바구니 있으시죠?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죠. 이렇게 큰 바구니 들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오늘은 뭐 동대문에 시장을 간다. 특별히 할 일이 없으셔서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시간 내서 이제 남편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남편분께서는 장바구니를 끌고 저기 앞쪽에 계세요. 이미.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분은 이제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죠. 아무래도 발걸음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 분을 만났을 때 부인에게 빨리 안 오냐고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표정으로 뭔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아내분께서는 천천히 가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를 만난 날은 더 천천히 이제 걸어가시면서 오늘은 뭘 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하철이 공짜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나들이 가는 거 굉장히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 나도 나중에 저 나이가 되면 남편과 저런 큰 장바구니를 과연 우리 남편이 들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은 되지만 미리미리 연습을 조금 시켜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자, 그 분들을 보면서 또 제가 느낀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떠올랐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걸음걸이가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아마 경보 선수와 경보 외에 걷기를 했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절대 지실 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걸음걸이의 소유자이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까 그 우리 아랫집 아내분과 비슷하게 잘 걸어가시는 게 조금 불편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아랫집의 남편분처럼 항상 평온한 얼굴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항상 저희가 외출하실 때는 저희들이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아, 걸음걸이가 안 맞으실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항상 어떤 날은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미리 나가서 지하철역까지 가 있을 테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조금 있다가 나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걸음걸이가 같이 맞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들을 저희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랫집 어른들을 볼 때는 어머나 참 보기 좋구나. 그래, 우리 아버지가 꼭 보셔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까? 시장을 가고, 그쵸? 뭐 특별한 음식을 사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예를 들어 파김치를 담을 거야. 그러면 이제 파를 아주 많이, 또 부추도 아주 많이, 거기 들어가는 갓도 아주 많이, 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시장을 다녀오시는 모습조차도 저희가 볼 때 아, 참 보기 좋다, 행복하다 라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생활 속에서 느끼시고 계실 거고요. 그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집값도 비싸기도 하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집을 소개한다던가, 그래서 뭘 구해줘, 뭘 구해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게 돼요. 근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소개할 때, 자, 여기는 거실이고요. 자, 여기는 뭐 화장실이고요. 잘 가다가 침실 앞에만 딱 오면, 특히 부부 침실 앞에만 오면 이제 갑자기 아, 이제 여기가 부부 침실인데 아, 들어가도 될까요? 이러면서 약간 뜸을 들입니다. 자, 그 말은 결국 그 공간이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부부의 침실은 그런 공간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그림처럼 손자, 손녀가 와서 마치 우리의 침실이 굉장히 저 소중한 공간을 그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할아버지의 이불과 할머니의 베개를 저렇게 발로 밟으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 귀여운 손자와 손녀죠. 자, 그렇지만 제가 저 아이들을 이렇게 그만해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혹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계시다면 부모님의 침실도 우리의 침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또 그걸 모를 나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니까 우리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찌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면 아유, 이렇게 또 우리 시녀분들께서도 아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편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은 어떤 누구의 공간이든 다 소중한 공간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또 침실이란 공간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또 왜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침실에 두 분 계신데 이제 하룻밤 자고 가는 자제분들께서 또는 그 자제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손주, 손녀가 할머니 방에 그냥 들어가서 할머니 이러고 문을 열죠. 나 할머니랑 잘 거야 라든지 또는 뭐 할머니 옆에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막 들어옵니다. 아마 지난 강의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간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노크를 한다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금방 따라하는 거죠. 원래 아이들은 따라쟁이니까 또 좋은 것들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침실은 소중한 공간이다.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라서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여름 이렇게 되시면 벌써 옷부터 달라지시겠죠. 편하게 그냥 반바지에 뭐 민소매든 아니면 또는 뭐 샤워하고 나오시면 그냥 옷을 벗고 계시고 싶으시도 하시는데 아들 이렇게 가족들이 오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또 부분들도 생기고 또는 공간에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할머니 옷 갈아입으시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행복한 성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나와 상대가 배우자가 행복한 성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면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으실까요?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나요? 저희가 보통?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스킨십 너무 좋은데 스킨십 전에 일단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킨십 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나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성생활 이래서 어떤 방법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또 모든 스킨십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닌 부분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스킨십 제가 아마 그때도 질문을 조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각자 좋아하는 또 스킨십이 다르고 또는 그 스킨십을 하고 싶은 그 시기도 다릅니다. 제가 아마 그때 방송하고 팔짱 끼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어머 그때 팔짱 껴서 너무 미안했어 막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아, 방송의 힘이란 건 진짜 무섭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팔짱 끼는 걸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저를 이렇게 갑자기 팔짱 끼는 걸 불편해하는 것이고 제가 또 이렇게 팔짱 끼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방송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구나. 제가 이렇게 팔짱 끼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더 제가 행복하게 또 스킨십에 이렇게 즐겁게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의 힘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어떤 이런 말 중에서도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행위 또는 성행동, 성생활 자, 이 안에서 연상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부 그리고 성생활 그러면 느낌들이 있으시겠죠. 저희가 보통 좋아하는 스킨십 그리고 그 스킨십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그때마다 물어봐야 된다는 것. 자, 이 세 가지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는 어떨까요? 그냥 안 물어보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라서 그냥 막 이야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저의 멘토 선생님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분이 딱 65세 아주 시니어에 딱 지금 시니어가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젊은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혹시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해요가 뭘까요? 제가 그랬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뭘 안 하신다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안 해요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다시 여쭸더니 서로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그냥 웃으셨는데 어떠실까요? 그 멘트가. 좀 공감이 가시나요? 아직은 너무 슬픈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니요, 저희는 아직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눈동자가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는 충분히 사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도 받고 싶은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우리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부부들의 모습 안에서는 어떻게 또 사랑을 그러면 또는 성생활을 하고 계실까? 또 혹시 예전과 달라서 예전과 달라졌어. 그래서 예전에는 더 스킨십이 더 잘 하셨다면 이제 조금 그것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느끼실 때 우리 선생님처럼 또 슬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법 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스킨십. 제가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를 잘 몰랐다라고 아마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를 몰랐었고 그냥 그런 것이 그냥 부부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뭐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늦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늘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전혀 듣고 있지 못했던 오류가 일어났었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스킨십을 원할 때 표현을 해줬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절처럼 그런데 이제 무안하지는 않았지만 거절의 경험을 자기는 이미 많이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무안하게 만들었었구나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진짜로 거부할 때도 있죠. 진짜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고 이제 편하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젊을 때 20대 30대 그런 얘기가 더 원활할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떨까요? 그 나이 때는 더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20대 30대를 지났었는데 그때 쉬우셨나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서로가 어떤 스킨십을 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원하는 그 스킨십이 내가 싫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아니야 라고 거절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원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게 조금 불편해, 어색해.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면 상대방도 거절당했다는 기분이 안 들 수 있고 또 저도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이렇게 맞춰가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섹스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아니야. 그건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까는 부부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저처럼 늦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이 시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소통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일심동체야. 그래서 너와 나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부부가 어떻게 보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옛날에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쪽은 아니죠, 저희가. 온전한 성인이죠. 네. 온전한 성인과 온전한 성인이 만나서 두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지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상이몽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곳을 서로 보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서초에 왔었고 또 제가 부천에서도 있었고 다니다가 보면 굉장히 뭐 예쁜 카페를 발견했다든지 또는 오늘 굉장히 좋은 어떤 교육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 좋은 내용을 누구와 공유하고 싶을까? 그렇죠? 집에 와서 남편과 공유하면서 부천에 이런 데가 있어.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 뭐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도 나는 대천에 갔다 왔는데 대천에 이런 곳이 있더라. 또 알려주고. 그러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서로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곳들을 알려주는 것.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꼭 굳이 같은 곳을 보고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각자가 다른 곳을 시선을 두시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와 공유한다? 그렇죠. 배우자와 공유하는 이런 즐거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우리 아내는 어딜 많이 다니지? 우리 남편은 어딜 저렇게 다니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오셔서 공유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부는 일심동체일 때도 있겠지만 동상이몽처럼 같은 곳에 있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꿈꾸는 이런 모습들 인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이요. 이 노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이요. 어떤 옛날이 떠오르실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뭐 옛날, 그 옛날 뭐 따져보면 어떠실까요? 서로의 신체 변화 또는 그 옛날의 모습은 이미 기억 속에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너무 또렷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배우자를 생각했을 때 가장 또렷이 기억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신가요? 이 시간? 지금? 더듬어 봐야 되시는데 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 미팅하던 날 제가 남편이 돈이 없었나 봐요. 저희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그런데 이제 밥을 먹자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돈이 없는 거죠.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데 그 반지를 쓱 빼서 주방 쪽으로 가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딱 알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되지만 그때는 외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기라서 저 반지를 맡기고 나에게 밥을 사주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쓱 그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앞서갔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화를 보여줬으니까 내가 밥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옛날을 떠올리면 웃음 짓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가끔 왼수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가끔은 미울 때도 있죠. 왜 아직도 이렇게 우리는 통하지가 않을까. 3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낯선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으나 그래도 옛날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또 살살 저를 달래가며 상대방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달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는 변하죠. 벌써 남편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 아까 다쳤던 그 눈썹에 흰 눈썹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몸매가 달라요. 이미 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건 근데 상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내가 옛날과 달라졌지? 라고 물었을 때 달라졌어. 너 완전 배신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저도 또 어떤 반격의 말들을 막 했을 텐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때보다는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때 되게 까칠했던 것 같은데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몸도 여유로워졌다. 그래서 보기 좋다. 그런데 그런 데가 붙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조금 운동을 하자. 뭐 이렇게 좋게 말해줄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기분 좋게 표현해 주는 것. 이제 그것이 또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저희가 부부가 외출을 하게 될 때 저희 남편이 너무 편한 차림으로 나오는 거죠. 정말 반바지에. 그것도 뭐 예쁜 반바지도 아니고 늘 집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에 늘 입고 있던 티셔츠를 그냥 입고 슬리퍼를 신고 나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을 스탑 시키고 한마디를 하는 거죠. 나를 다른 어떤 직장에서 만나는 또는 밴드, 동아리,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면 안 될까? 그 말은 결국 좀 같이 나가는데 좀 차려입고 나와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우리 상대방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 제가 막 이렇게 말이 예쁘지 않을 때 나를 너의 초등 밴드에 있는 친구들처럼 대해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동갑이기도 하니까. 자, 그렇게 말할 때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하게 모든 것을 하는구나. 의식주 모든 것이 다 편하구나. 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통 파트너, 부부. 사실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킨십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 사실은 부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그런 불만이 없었을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특별히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둘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또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서로를. 아까 신체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30년을 살다 보니까 변했구나. 측은지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안타까움, 애잔함, 사랑? 또 사랑의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남편과 더 소통하고 제가 이번에 이 교육을 준비하는데 남편의 또 자기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방송으로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더 소통하고 더 어떤 스킨십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 눈치 보여서 이제는 이렇게 뭐 함부로 어떤 이야기 하기도 불편한 일도 있고 가끔은 스킨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인천 이렇게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지하철역에 저런 시니어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표정이 우리 그런 말 하죠. 부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너무 다정해 보이세요. 그런데 누구 아버지 오늘 우리 몇 시에 그러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남편분께서 글쎄 우리 오늘 밖에서 먹고 들어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 부부시구나.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다른 색안경으로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여기는 이제 아이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고 상상해보세요 한번. 항상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집안일은 어질러져 있고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겠죠. 왜 안 치웠어? 왜 집이 어지러워? 그리고 왜 와이셔츠가 없는 거야? 그때 그 옷 세탁기에서 안 꺼냈어? 왜 없어? 막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편 집을 딱 건너봤더니 젊은 부부가 침실에서 아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부부는 예의가 없구나. 어떻게 침실에 커튼을 저렇게 열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예의가 없이 어떻게 비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부가 같이 함께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남편도 지나가다가 보고 부인도 지나가다가 그 옆집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계속 그 옆집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리고 나에게 없는 매력적인 두 젊은 부부를 보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이들 계속 뛰어다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의 남편이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병원 119가 와서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이 아내가 그 젊은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어떡해요.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 옆집이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어머, 내가 그동안 보고 있었던 걸 알았나? 라고 순간 생각했더니 저희 부부가 항상 그 옆집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희는 남편이 아팠는데 이렇게 항상 행복하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과 뭔가 만들기도 하시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부가 뭔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막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함께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진짜 그럴까요? 저희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지 못한 저 부부는 언제 봐도 저렇게 항상 행복하게 웃고 있어. 저 부부는 언제나 손을 잡고 다녀. 진짜 행복해. 부럽다라고만 보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소통, 우리 부부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시는 거죠. 저희가 사례를 하나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65세 된 부신이시고요. 아내와 친밀한 스킨십을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싫은지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와 멀어진 듯한 느낌으로 힘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솔루션을 드린다면 어떤 솔루션이 제일 중요할까요? 나의 욕구는 스킨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듭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저 팩트만 보실 것이 아니라 왜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분은 과연? 사실은 이분은 젊었을 때 일 때문에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 셋은 누가 키우셨다? 거의 부인께서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오시면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시면 피곤하셔서 얘들아 조용히 해. 아빠 주무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다 크고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가 다르게 느껴져서 이렇게 스킨십이 하고 싶은데 아내는 그 전에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사랑을 하는 이제 이것에 연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널널한 공간도 널널해진 지금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앞에 어떤 스토리 없이 스킨십이 바로 되지는 않는데 그걸 요구하는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일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솔루션은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단 거니까 충분히 대화하시고 그리고 아내분에게 나의 상황을 또 설명하시고 아내도 왜 내가 불편했는지를 이야기하시면 이 멀어진 듯한 느낌을 훨씬 더 가깝게 바꾸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요. 남편과의 성생활이 싫다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도 중요한 팩트가 저기 하나 들어가 있죠. 남편의 외도. 그런데 이제 남편의 반응은 뭐냐면 그거 딱 한 번이었어. 그리고 바람 아니야. 진짜 지나가는 미풍도 아니고 진짜 그냥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상대는 외도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아주 미풍이든 약풍이든 강풍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남편으로부터 사과를 또는 나의 마음의 어떤 상처를 만져주지를 않은 상태에서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런단 말이야? 와, 너 정말 그렇게 또 뒤끝 끝내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의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만져주시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스킨십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너무 어색하셔서 또는 내가 잘못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말 못하시겠는 거죠. 이제 와서 내가 나이가 이제 70인데 그 옛날에 내가 잠깐 그랬던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굳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이해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전에 남자들은 다 그랬어요. 바람 안 피우는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에 나와보세요. 막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 남자 전체로 끌어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부부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자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관계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옆에 누워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만져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결국은 행복한 스킨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어떤 젊을 때 20대, 30대의 어떤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이에 맞는 뭐 60대, 70대 또는 80대에 맞는 각각의 어떤 스킨십, 가장 상대를 사랑하는 스킨십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부나 다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유 뭐 201호나 803호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 상황처럼 여러 가지 사례 속에서는 단순히 그냥 스킨십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소소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소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상이몽이란 아까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각자의 시선으로 보시다가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짠! 집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자라는 좋은 의미의 동상이몽도 있지만 지금 저 화살표처럼 아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자, 이렇게 가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부부라는 건 얼마든지 또 저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의 표현, 그리고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 충분히 아시죠? 그럼요. 그 눈빛으로 상대방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한번 거울을 보는 거죠. 남편 떠오르면 거울을 보면서 한번 보시는 거죠. 남편 하면 나는 어떤 표정이 나올까? 아내 하면 나는 어떤 표정이 거울에 드러날까? 오늘 나의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는 스킨십에 대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모든 결정 안에서 과연 나는 배우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꼭 스킨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소통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랑의 우체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걸 보게 됐습니다. 인간극장인가요? 그걸 보게 됐더니 어떤 창원에 어떤 노 부부신데 1년에 딱 2번 편지를 쓰신대요. 편지라기보다는 엽서. 근데 어떤 엽서를 쓰시냐면 결혼기념일과 부부의 날. 엽서를 쓰신대요. 1년에 딱 2번. 근데 이제 우체통에 이렇게 넣으시면서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죠. 왜 행복하실까요? 그 받을 상대를 그렇습니다. 이 엽서를 받을 아내의 얼굴을 떠오를 때 우체통에 탁 엽서를 넣으실 때 사실은 집에 같이 계시니까 그냥 화장대 위에 뚝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부엌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우표를 붙이셔서 우체국에 가셔서 넣는 이유는 그걸 보내는 나의 마음도 설레고 이것을 받아볼 아내의 마음도 너무 느껴져서 자기는 2번 이렇게 편지를 쓰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우리는 편지 쓰시나요? 혹시 카톡으로 이렇게 나의 마음을 그냥 전달하실까요? 문자로 전달하시고, 네, 좋은 어떤 글귀가 있으면 또 그거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뭐 어떻게 표현하시든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시녀분들께서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오늘 배우자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곳이죠. 가정이라는 곳,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늘 있는 사람처럼 남편 뭐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아내 늘 부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있는 거죠. 가끔 뭐 개모임 하러 가서 없기는 하지만 언제나 있고 사실 남편도 뭐 언제 오늘 출장 갔지만 한 3일 뒤면 돌아올 것이고 라는 익숙함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멀쩡하게 저에게 나갔다가 이렇게 또 다쳐서 오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참 잘 돌아와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있는 동안에 서로에게 정말 충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익숙함이 준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잠깐만 일단 우리 부부는 일단 이렇게 잠깐 한켠으로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부가 먼저 제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1순위보다 더 앞선
영순이가 돼야 되고 우리 아내와 남편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영순이의 배우자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렇게 또 가시면 또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